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 구조 초급 생과 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사주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 그 목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 그 다음 화, 그 다음 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사행입니다. 원래는 그 목하고 그 다음 이제 그 금, 수, 그 다음 여기 화. 보통 이렇게 좀 돼요. 그래서 가운데 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토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충 역할, 중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목입니다. 원래 지구라고 하게 되면요, 이 수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이 화는 태양입니다. 태양, 열과 빛. 빛은 병화고 열은 정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화는 열과 빛입니다. 에너지원일 수 있어요. 에너지원. 상승 에너지원. 여기도 수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여기는 하강 에너지원. 상승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하강하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보통 보게 되면 밑에서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원. 보통 이거를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보게 되면 그 상승 기류 같은 것입니다. 상승 기류. 신기루, 아지랑이. 이거는 하강은 비 같은 것입니다. 비. 떨어지는 비. 그 다음 습기, 안개 같은 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일단은 그 태양빛이 쬐잖아요. 빛과 열을 쬐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선, 나무에게선, 아니면 돌멩이에게선 다 그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올라가서 만든 것이 그 구름도 되잖아요. 구름. 그리고 이제 그 지구를 감싸는 이 막, 갑자기 이게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요. 자외선이나 적외선으로부터 이 지구 속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막,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햇볕이 강하게 쬐면은 아지랑이들이 생기잖아요. 이 아지랑이들은 이거 뭘까요? 이게 다시 비구름을 만들기 위한 아지랑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강 기류가 되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중력 같은 것입니다. 중력,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반중력 같은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 내에서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구 내에서는 불의 발견. 옛날 그 신석기 시대에 지나가지고 그때 불의 발견은 지금 현재 시대의 컴퓨터의 발명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획기적인 것이 됩니다. 불의 발견은요. 불은 이제 자연적으로 났죠. 번개 맞아서 이제 산에 불이 이제 막 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간들이 이제 봐서 스스로 불을 만드는 법을, 부싯돌을 두들겨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잖아요. 그래서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삶이
그전과는 다르게 많이 윤택해졌죠. 이제 겨울에 온기로도 쓸 수 있고 음식을 삶아서 구워서 먹을 줄도 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하고 화가 지구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인간은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하고 물은 상당히 자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구상에 상당히 중요한 생명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뭘까요? 금은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그 천왕성이나 해왕성, 목성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가스 행성입니다. 가스 행성. 인데 이렇게 안반이 있는 그 화성이나 지구 이런 것들은 지층이 상당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 지층이 왜 뚜렷하게 있을까요? 이 지층. 디딤돌이 왜 있을까요? 이것은 목이 살기 위한, 뿌리 내리기 위한 그러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딱딱한 것입니다. 목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목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여기는 비생명체입니다. 근데 목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금은요, 그냥 그 바위산 같은 겁니다. 바위산 같은 거. 거기 인간들 이거 딛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가스 행성이라면 목이 있잖아요. 목이 돌아다니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곳이 없잖아요. 가스 행성에 인간들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다면 어떻게 다닐까요? 날아서 다닐 때죠.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디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사는 그 생명체, 목이라는 생명체가 살기 위한 어떤 그 기초적인 환경, 디딤돌이 되는 것이 이제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토는 뭘까요? 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지로 봤을 때는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잖아요. 다 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토는 다 뭘까요? 완충작용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완충작용이냐? 목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고, 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고,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신유술, 금이 더 비대해지는 걸 막고, 수가 더 비대해지는 걸 막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수가 많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자동적으로 약해져요. 수는요, 안개 같은 거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주 옛날 고수에 보게 되면 흑, 운, 차, 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 수는요, 구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구름이 모여서 거먹게 이렇게 되면 그다음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름도 다 이 해자축의 어떤 물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흑은, 검은 구름은 태양을 가린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하늘에 검은 구름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빙하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지구상에 있는 그 생명체의 거의 90%, 99%가 멸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소행성이 부딪힌 그 여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먼지가 형성이 되고 가스가 형성이 돼서 한동안
빙하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소빙하기라고 하는데요. 엎친 데 생명체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행성이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뜨거워서 불에 타 죽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또 몇몇 생명체들은 얼마 안 돼서 빙하기가 왔어요. 그 구름이,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빙하기로 살았어요. 추워서. 또 얼어 죽은 생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굴 속에 숨어 살았던 쥐 같은 포유류가 그래도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도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면 화가 꺼지고, 금이 많아지면 목이 상하고, 목이 많아지면 또 금이 상해요. 화가 많아지면 물이 또 상합니다. 증발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토들이 각 계절별로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토가. 그래서 토는 완충작용,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사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네요. 이렇게 목이 주인공입니다. 주체. 목이 주체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생의 관계죠. 생. 여기도 이제 생 관계입니다. 한 칸씩은 생의 관계입니다. 생. 근데 한 칸씩은 이제 극의 관계입니다. 극. 목극 토를 하네요. 주체가 토를 극합니다. 이렇게. 극하는 것은 목표가 됩니다. 목적. 내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극이란 것은 약간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라는 것을 써서 토를 잡게 됩니다. 이 화는 도구입니다. 보통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냐? 토를 잡기 위한, 토라는 재성을 획득하기 위한, 차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토를 잡게 되면요, 상당한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토를 화라는 도구로 도구를 써서 이 재성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괜찮은데요. 도구를 안 써서 그냥 강제적으로 토를 잡잖아요. 그러면 된서리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에게요? 금에게요. 이렇게. 토가 생하는 금에게 된서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토는 재성이죠. 이 도구는 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 특히 편관이죠. 편관. 음양이 같은 편관은 일간 목에게 상당히 일간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성분이 됩니다. 남자 사주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라고 칩시다. 이게 재성은 이거 돈이에요. 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돈은 항상 열심히 식상이라는 도구나 아니면 행동도 되거든요. 식상은 나의 행동, 움직임도 됩니다. 내가 움직여서 이 돈을 잡아야 되는 것이, 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능력으로 돈을 잡는 겁니다. 식상이라는 능력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돈을 극한다는 것은
도둑질 하는 겁니다. 도둑질. 도둑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잖아요.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성, 편관에게 일간이 극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가 이 재성이 이 관성을 항상 생해주거든요. 이 관성은 뭐냐? 감옥입니다. 감옥. 쉽게 말씀드려서. 감옥 같은 것입니다. 일간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편관은 강한 시스템, 강한 법. 정관은요, 부드러운 법.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법은요, 이게 목이 활을 써서 돈을 가져갈 때만 정관이 힘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극을 할 때는요, 주로 편관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관이 일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거든요. 이러한 구조입니다. 남자 사주라고 칩시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부인입니다. 부인. 재성이니까요. 여기는 자식입니다. 자식. 일간이 만약에 남자라고 하게 되면요. 그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이 도구, 식상을 써서 잘 해줘야 됩니다. 식상이라는 도구를 써서 잘 해줘야죠. 같이 손잡고 어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간이 그렇게 잘 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극을 한다는 것은 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 자기 뜻대로. 그럼 힘들잖아요. 부인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게 일간이 뜻대로 따라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자기 자식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린 애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커갈수록 이제 이러한 구조에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는 커가면서 자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부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그런 통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극한다는 것은요, 자기 뜻대로 이제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책임감도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 책임감은 어떤 것이냐? 화를 이용해서 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화를 이용해서 토에게 잘해주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화는 이제 그 목일간의 식상, 뭐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관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성입니다. 남자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간 목은 금이 극하는 거잖아요. 극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식상이나 말로 또 관성을 또 극합니다. 이렇게. 관성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자식한테 이제 일러 바치면 자식이 이제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본인이 잘못을
좀 인정하고 하게 되면 뭐 수긍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화가 발달되어 있으면, 화의 성분, 식상이라는 성분이 발달되어 있으면 또 그걸로 관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겠죠. 자기 부인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자식한테 일러 바치니까 자식은 아빠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화가 발달돼 있으면 너까지 게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식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해결책이 하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원래는 인성은 엄마 같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그 남자를 생해주잖아요. 엄마의 그 모정은 한계치가 없잖아요. 자식을 향한 모정은요. 그래서 생해주긴 하는데, 만약 그 자식이 식상, 말이나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인성, 엄마는 그 남자의 말이나 행동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인성이 그 남자의 말이나 행동을 극해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 그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강압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자식한테 일러 바치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불쌍한 엄마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데, 화가 발달됐으면 너까지 게 뭘 알아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따끔하게 하는 건 아니죠. 막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주제도 모르면서 훈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엄마가 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인성했으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컨트롤 해주는 것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주구조, 그 생과 극에서의 그 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